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은 제18회 노인의 날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인 복주 이 수준이 세계 96개 국가 가운데 50위를 기록했습니다. 베트남이나 필리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또 다른 통계를 보면 더 아찔해집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 노인 자살률은 1위를 차지했고요. 2명 중 1명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 10위권에 드는 나라치고는 참으로 초라하고도 씁쓸한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단체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을 보편적 연금으로 전환하고 액수도 월 3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리면 노인 빈곤이 좀 해결될까요?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리면 노인 빈곤이 좀 해결될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지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목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교육부가 말이죠. 네. 금인정 교과서 선정할 때 교사들이 그동안에 이 교과서 순위 추천권을 아마 행사해왔던 모양인데 올해부터 그것을 박탈한 것으로 네. 이게 뒤늦게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8월에 각 학교에 2014학년 검인정 교과용 도서 선정 매뉴얼이라는 걸 보냈습니다. 네. 교사들로 구성된 교과협의회가 평가 점수를 합산해서 교과서 세종을 선정한 뒤에 학교 운영위원회 측에 순위를 정하지 말고 추천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교사들의 전문성이 반영된 순위 추천이 무시되고요. 학운위가 순위를 정한 다음에 이 결과를 통보받은 학교장이 교과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교과서 선택을 사실상 교사들의 손에서 교장의 손으로 넘기려는 시도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까지는 그러니까 교사들이 사실상 순위를 정해서 선택해 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교사들이 여러 출판사의 교과서를 일단 살펴보고요. 개인별 평가를 매긴 뒤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학운위에 추천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운위 자체는 그 대부분이 학부모나 지역 인사들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현실을 고려했기 때문이죠. 관련해서 지난해 일부 사립고에서는요. 3순위로 올랐던 교학사 교과서를 교장 압력으로 채택했다가 비난 여론에 밀려 변경한 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인지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부의 이번 조치가 한마디로 교학서 교과서 선정을 확대하려는 꼼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염전노예가 아주 심각한 인권 문제로 대두가 됐었죠. 네. 그런데 그 업주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면서요? 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예. 염전 장애인 인권침해 공동대책위원회는요. 이 장애인에 대한 노동 착취 그리고 상습 폭력의 심각성을 외면한 사법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그 광주 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염전노예 사건은 유엔에서 유엔 고문 방지 협약에서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상기시켰고요. 광주 고법은 염전 업주들의 항소를 받아들여서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네. 그런데 검찰은 상고로 포기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통상 대법원에서는 양형과 관련해서 뭐 10년 이상형의 선고에 대해서만 적정성을 판단을 하는데 검찰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고에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광주 고법은요, 이 최근 염전 업주 3명에 대해서 1심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또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4명 모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상태입니다. 네. 다음에 서울시가 오늘 그 제1롯데월드 저층부 사용을 조건부 승인을 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석촌호수 침수 등으로 그 안전 우려가 상당히 높았던 잠실 제2롯데월드 저층부 상업시설 개장에 대해서요. 조건부 승인 방침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10시에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 롯데월드 저층 상업시설 개장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제가 있었습니다. 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험성이 높아질 경우 그리고 교통대책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승인을 앞으로 취소하겠다 이런 조건을 내달았습니다. 하지만 석촌호수 수위 저하 그리고 지하 동공 발견 원인 등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안정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인데요.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죠. 그렇습니다. 그 박영선 원내대표가요. 선출 한 5개월 만에 오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당내 의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활을 들고 협상이라는 씨름을 벌인 시간이었다.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당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직업적 당 대표를 위해서라면 그 배의 평행수라도 빼버릴 것 같은 움직임과 일부 극단적 주장이 요동치고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그리고 이완구 원내대표는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완구 원내대표 새누리당. 네. 이완구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들 세비 인상하는 거. 네. 그거 반대한다. 네. 이렇게 입장을 밝혔네요. 네, 어제 그 개인 입장이라고 일단 전제를 달았습니다. 네. 어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에 이어서 나온 발언인데요.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 세비를 올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비 인상은 정부에서 가지고 온 안이고 공무원과 국회의원 세비를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지 국회 측에서 요청한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 의원들의 릴레이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행동으로까지 옮겨질지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진국의 국회의원들은 더 적게 받는다는데. 그렇죠. 네. 훨씬 적게 받는다고. 깎으라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계가 나왔죠. 산업부 장관 허가로 설립이 가능한 전문 생산기술연구소. 네. 이 연구소의 기관장 중에 절반 이상이 관피하다, 정피하다. 이렇게 확인이 됐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중소기업 기술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14개 전문 생산기술 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예. 줄여서 전문연 이렇게 전문연. 얘기도 네. 하는데요. 이곳 가운데 8곳의 기관장이나 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료나 정치인 출신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정의당 김재남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연구원 그 14곳 가운데 관리감독부처인 산업부 고위관료 출신이 5명이었고요. 정치인 출신이 2명 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역시 전문성과 무관한 임명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네. 이 기관들은 사실상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는 있지만 민간 기관으로 그 형식은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기관들이 아닌가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연구소 소장은 연구하던 사람이 하지 왜 이 관피하나 정피하가 삽니까? 이상하네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빗길에 퇴근길 정체가 많이 어렵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나 도심 곳곳이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중간 지점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 작업으로 이 부근이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이전 방화대교부터 성수까지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도 잠실대교부터 가양대교 구간 밀려 지나고 있고 강 건너 강변문호 구리
방면, 방화대교부터 한남대교 구간 다시 성수에서 영동대교 사이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는 잠실대교부터 가양대교 구간도 시속 20-30km 안팎인데요. 동부간선도로는 외곽으로 교통량이 많은 모습입니다. 군자교부터 중랑구로 지나 지금 노원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요. 교차로 북부간선도로는 외곽 구리 쪽으로 지금 월릉 나들목부터 신내 나들목 사이로 정체 서행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양방면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안양 쪽으로 신정교부터 목동으로 금천교 구간 거의 전 구간 긴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방송인 잔희윤 씨가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임명됐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대한적시자사 총재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내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인천공항 사장의 친박계로 분류가 되는 박완수 전 창원시장이 내정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 또다시 낙하산 보훈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성대학교의 이창원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 몇 분 나열을 했었는데요. 네. 예, 이분들이 이 낙하산 인사, 보훈 인사입니까? 저는 그 즉답을 하기 전에요. 예.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김성주 회장 같은 경우는 많은 그 논점의 핵심이요. 이분이 2012년도 대선에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라는 거, 또 기업인 출신이면서 뭐 나이도 이제 최연소다, 이런 게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적십자 회비를 5년간 내지 않았다, 이런 건 보조적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어떤 좀 질문을 할 수 있냐면은, 논점은요. 네. 이분이 본인이 주장하는 거는 본인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라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미혼모라든지 각종 여성, 아동 복지 이런 구호사업, 북한 구호 활동 이런데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 뭐 전문가다, 또 이분을 미는 분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김성주 회장이 전문성 있다는 파트가 과연 적십자 총재를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전문성인지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이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즘에 그 낙하산 논쟁에서 우리가 비껴가고 있는 거 하나가요. 예. 정치권이다, 인수이다, 선대이다, 뭐 대통령 지지 조직의 뭐 낙선 인사다, 이런 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낙하산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이런 출신인데 역량과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예. 보다 더 근본적이고 과학적이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핵심을 뚫는 논쟁이 아닐까,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그렇지 않아도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그냥 무슨 정치권에 있었다든가 예. 그런 이유로 해서 이유로 해서 무조건 인사에 반대하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정말 역량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한다면 네. 전에 무슨 뭐 선대위원장을 했건 무슨 위원장을 했건 그 예. 관계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정치권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낙하산이라고 한다면은 예. 그건 도리어 논쟁을 비껴가는 잘못된 어프로치라는 거죠. 그렇죠. 그 점에 있어서는 일치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있었던 여러 인사들 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역량이나 전문성이 있어서 이렇게 적합한 인물들이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은 인물들이 또 있었습니까? 지금 이제 그 각종 자료를 볼 것 같으면요. 또 네. 문제가 뭐냐면 여야가 이제 우리나라는 왜 대통령이 바뀐다는 건 정권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바뀔 때마다 주장하는 건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일 때, 야일 때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져서 네. 여에 있는 분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이분은 정치권에 있었지만 그래도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역량과 전문성이 있다고 주장하고요. 네. 야에 있는 분들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그 논쟁의 기준이 지금 없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논쟁 기준이 잘못된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예. 네, 자리에 따라 어떤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서 생각들이 바뀌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잔이윤 씨가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임명됐다.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전문성이나 역량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좀 뭐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감사의 직무는 기관장은 조금 다릅니다. 네.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측면에서 어떤 전문성이 보여줬다고 보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한 가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본 것이고요. 네. 도대체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 말이죠. 예.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 사실상 이렇게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총 몇 개나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까? 그러니까 중앙 공직을 제외하고요. 예. 공공기관장 자리만 대략 한 150군데 된다 그러고요. 네. 거기에 감사 임원까지 합치게 되면 약 2천여 개 자리가 있다라고 하니까요. 네. 다만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정권 창출에 기여한 분들 입장에서 그 자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거는 전리품이다. 네. 그렇죠? 보훈 인사의 대상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이 문제를 악화시키는데 또 크게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전문성이고 역량이 있다고 한다면 임명해도 되는 상관없죠. 거고요. 예. 네.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네. 구체적으로 몇 개 사례를 짚어주신다면 그야말로 역량이나 전문성이 미치지 못한다. 라고 보이는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냥 저는 통계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 실명보다는. 네, 네. 일반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시민단체가 나름 어떤 그 기준을 갖고 새로 선임된 공공기관장 한 153분 정도의 반 정도가 네. 사실상 정치권이나 대통령 측근이나 이런 낙하산 인사가 차지했다는 여러 가지 보도도 나오고 하고 그다음에 그중에서의 관피아가 33%라고 하는데요. 예. 이분들 분석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그런 전문성을 어떤 각 차원별로 분석한 건 아닌 것 같아서 네. 이게 아주 타당한 결과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시민단체 말씀하시는 어떤 시민단체죠?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역량이나 전문성이 있느냐라고 문제는 한 번 더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진짜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런 낙하산 보훈, 그러면 그때 비로소 낙하산 보훈 인사란 말을 써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 그런 보훈 인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상 전문성이 없는 순수 낙하산 인사라면요. 네. 그건 문제가 심각하죠. 예.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조직에 기여하는 게 전혀 없을 것이고요. 네.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또 뭐냐면은 노조라든지 또 우리가 보통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에서 주무기관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감독기관, 감독청이죠. 네. 거기서 이 정권성 사업이라든지 각종 정책성 사업을 이렇게 전가를 시켜도 네. 뭐 돌아가는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죠. 네.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는 부채 증가나 방만 경영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과 역량이 없는 낙하산은 치명적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왜 도대체 그런 인사들을 할까요? 누가 잘못하는 건가요, 이거? 물론 뭐 정치권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예.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소위 낙하산 인사라고 지목을 받는 분들이 보통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자기가 솔직히 역량과 전문성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나의 살아온 여러 가지 커리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직에 대한 정치적 외풍이라든지 네. 또 공공기관 평가 이런 데서 또 사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공공기관 평가에서 B등급 이상 받은 기관장 중에서 소위 관피아나 친정권 인물 비율이 최근 통계만 보더라도요.
한 7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각차가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네. 당신네들이 얘기하는 전문성보다는 우리의 네트워크라든지 정치적 외풍을 막아주는 어떤 정치적 역량이 도리어 당의 기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네. 이런 주장이 먹히고 있는 것도 문제겠죠. 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나간다고 할까요? 잘못된 인사를 척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좀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개 보면요, 그 낙하산 인사가 집중되는 곳이 그 주무기관이 그 관료들의 규제가 엄청나게 많은 데에 집중됩니다. 네. 그게 뭐냐면 규제 권한이 많을수록 그것을 피해야 되는 산하기관과 투자기관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재취업을 해서 또 방패 역할을 하고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요. 네. 사실상 정부와 민간 영역에 있어서 시장 원리가 작동하는 파트는 민간에 맡기고 아주 근본적인 얘기 있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의미에서 낙하산 인사가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은 계속 제공되는 것입니다. 네. 자, 외국의 사례 같은 걸 좀 통해서 예. 우리가 이런 그 전문성을 좀 확보하고 네.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하고 네. 할 수 있는 이런 길 없을까요? 어떤 길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가장 대표적인데 영국의 이제 공공기관 임원 그 선정위원회를 볼 것 같으면요. 네. 그 명칭 자체가 독립사정관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요. 독립사정관. 독립사정관이요. 네. 그래갖고 이분들은 일종의 감독 역할을 하면서 전 과정을 살펴봅니다. 후보자 검증서부터 마지막 그 결정될 때까지. 그리고 독립성과 자율성이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토양에서도 이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좀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 좋은 제도라면 받아들여야죠. 네. 근데 이런 독립사정관이 어디에 배치되는데요? 공공기관 임원 임명 과정 전체 과정을 살펴보는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권한을 가진 이 사정관이 네, 정부 부처의 어느 한 곳에 소속이 돼 있나 보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에게 그 지침과 이 모든 거에 대해서는 네.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네.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해서 네, 그렇습니다. 사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 이런 큰 얘기네요. 차이죠, 우리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창원 한성대 교수였습니다. 최신폰 살 때 요금제는, 약정은, 분실보험은 고민하지 말고 클럽티 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음성 데이터 무제한, 1년마다 최신폰 교체, 분실보험까지 평생 최신폰 보장 프로그램 클럽티. 잘생겼다 SK텔레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네,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리면 노인 빈곤이 좀 해결될까요? 하는 질문을 오늘 드리고 있는데요. 4560번님께서는 이렇게 적으셨네요. 20만 원이나 30만 원이나 기초연금마저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2541번님께서는요. 노인들이 10만 원을 더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기초연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거, 의료 등의 문제부터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군요. 네. 우물정 0945 그리고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개그맨 이동우 씨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 그거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떠니? 시각장애인들은 일상 자체가 도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행위,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는 행위.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도전인 거죠. 산다는 것은 도전. 뭐 꼭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도전이고 큰 바다를 건너가야만 도전이고 그게 아니죠. 살겠다라고 하는 도전, 그 도전에 있는 희망. 이것이 같은 뜻의 단어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 안에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김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리면 노인 빈곤의 문제가 좀 해결될까요?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0603번님께서는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어느 기준으로 30만 원일까요? 현재 노령 연금을 20만 원으로 올린 후 그 세를 감당하지 못해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셨군요. 네, 30만 원으로 올린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나요? 라고 적으셨고요. 0104번님께서는 노인 공경이 미덕이었던 대한민국. 하지만 언제부턴가 늙고 돈 없는 게 죄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연금 30만 원으로 올리면 좋지요. 그런데 그 재정은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지도 고민해 보아야 할 듯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휴대전화에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네,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150여일간의 긴 파행의 고리를 끄는 여당과 야당. 최근에는 경쟁이라도 하듯이 혁신 전쟁에 돌입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새정치민주연합내의 초재선 모임인 더 좋은 미래가 자체 싱크탱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기식 의원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박영선 원내대표가 오늘 사퇴를 했죠? 예. 그 얘기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워낙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결말이 나면 결과가 어떻든 간에, 원내대표를 그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었기 때문에. 예. 차분히 받아들이는 편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바로 국감이고 또 월말까지 네. 세월호가 정치적으로만 타결될지 지금 법안 협상은 남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조금 저희 당으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박영선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보낸 그 서한에서 네. 당내 이 개파에 관해서 좀 화살을 좀 돌린 것 같은 아주 공격적인 그런 비판을 내놓았는데요. 네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물러나신 분의 사퇴 변에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를 하는 것은 네.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당이, 개파 질서를 극복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이런 지적은 이번에 박영선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요. 저희 더 좋은 미래가 출범할 당시에도 네. 당의 고질적인 이 개파 질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당의 미래도 수권의 가능성도 없다. 그래서 이 개파 질서를 청산하고 그 개파 질서 위에 구축된 당의 기득권 구조를 혁파하는 것만이 예. 이 당이 변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거든요. 예.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당내에 여러 가지 크게 공감대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과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네. 저는 더 좋은 미래를 이제 구성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간사를 맡으셨기에 더 좋은 미래도 또 하나의 개파입니까라고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예. 더 좋은 미래는 이제 개파 질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극복하자. 노선과 가치에 따른 정책 의견 그룹으로서 출범을 한 겁니다. 보통 서구의 민주정당 구조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죠. 진보적일 수도 있고 중도적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 의견 그룹들이 각자의 노선과 정책을 가지고 당내에서 경쟁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개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노선과 정책에 따라서 모인 것이가 아니고 특정 당권 주자나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모여서 오로지 권력만을 위해서 이 모임을 유지하고 하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런 개파를 극복해서 정책과 노선에 따라서 정파들이 경쟁하는 그런 구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그런 개파를 청산하자. 네, 그리고 노선과 가치에 따라서 생각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발족 배경과 의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17명의 초선들과 5분의 이제 재선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대 국회 들어오면서부터 뭔가 당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모색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대선을 겪으면서 당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분이 당권을 쥐거나 혹은 대권 후보가 되어서 그 분에 맞춰서 이렇게 정책과 노선 공약이 변화되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당을 명실공히 수권 정당화하는 그런 어떤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 실천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 더 좋은 미래를 발족하게 됐습니다. 정당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뭐. 그렇죠. 정책과 이념에 따라서 보여줘야 되는 건데 사람에 따라서 흔들리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더 좋은 미래에서 지향하는 어떤 이념적인 스펙트럼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개혁 성향 의원들의 목소리다 이렇게 이해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저희 그 더 좋은 미래는 그 당내에서 보면 진보개혁적인 성향의 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다 저희 당의 강령의 3대 기조가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건데요. 이런 부분들의 어떤 노선과 가치를 확고히 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하는 것이 당의 미래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에 공감한 분들이 더 좋은 미래에 모여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말이죠. 그동안에 그 강경파라 몰려 지목되거나 한 의원들 많이 있으신 거 아닌가요? 개별적으로는 어떤 그 강경한 입장을 밝히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부분들은 이제 원칙을 중시하기 때문에 대단한 문제이고 그것이 무슨 개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을 냈던 분들하고는 좀 다른 아니다.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임에서는 노선과 가치에 따라서 진보 개혁적인 그런 이제 정책들을 연구하시고 하시겠네요. 네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이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지지도가 아주 바닥입니다. 네네. 얘기 들으셨죠? 네네. 그 도대체 대한민국 제1야당 이거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야당인 저희가 집권했던 경우가 2번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아닙니까? 사실은 그때도 정당의 지지도는 낮았는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하는 개인의 어떤 지지도랄까요? 혹은 이런 어떤 신화 이런 것들이 플러스 알파돼서 집권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에 있어서 더 이상 이런 어떤 스타인 개인에 의존해서 집권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건 비정상적인 거죠. 원래 집권을 한다는 것은 세력이 수권할 준비가 돼 있고 그 세력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조건에서 후보는 다만 그 세력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후보 중심으로 이제 정당이 선거를 치르는 후진적인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후보가 정해진 다음에야 이 공약을 만들고 하는 이런 후진적인 행태에서 미리 그 정책과 공약을 준비해서 우리가 집권하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일상적인 활동이 필요하고요. 그 기반 위에서 17년의 대선 후보가 선출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제 저희 원내에 있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또 학계 전문가들을 네트워크하고요. 또 시민정치학교를 통해서 시민들과 일상적으로 만나는 이런 프로그램도 갖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분과 활동을 통해서 정책 생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기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도대체 이 진보개혁세력, 야당을 어떻게 집권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와 관련된 수권 전략 보고서를 저희가 기획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고요. 2016년에는 저희가 집권하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집권 보고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수권 전략 보고서와 집권 보고서를 통해서 당 내부적으로 또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어떤 수권에 대한 이런 합의 기반을 만들어내는데 2년 동안 저희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수권 전략 보고서, 집권 보고서 어떤 내용을 담을지 기대가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말이죠. 이 방금 말씀하신 저 초재선 의원 22분 이렇게 진보 개혁적인 이런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진보 개혁적인 목소리 이외에 다른 목소리들도 꽤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네. 그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목소리들이 있나요? 저는 워낙이 이제 정치에 들어오기 전부터 빅텐트론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 당은 진보적인 분에서부터 중도적인 분까지 다양한 그룹이 함께하는 이런 일종의 연합정당적인 모델로 가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해왔고요. 저는 예. 이 정당 안에 다양한 어떤 노선과 이념을 가진 분들이 그 상태로 이렇게 그룹핑해서 경쟁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 안에도 중도 노선을 지향하는 이런 분들이 모임을 하고 있고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네. 그런 분들과 저희가 경쟁하면서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할 때 오히려 이 당이 역동적으로 변하면서 지지 기반을 확장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이라고 민진모라고 있죠? 네네. 그쪽 분들은 좀 중도 성향에 가까우신 분들입니까? 본인들이 중도 노선을 표방하고 계시지요. 저는 네. 그런 점에서 그분들이 오히려 그런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노선적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 오히려 네. 바람직하다. 그것을 달리 포장을 하기보다는 예. 성향을 드러내고 그걸 갖고 경쟁하고 토론하는 것이 우리 당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요. 네. 그래서 이 정책과 이념에 따라서 정당이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온 사람이거든요. 그러시죠. 네, 그 정책 정당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앞에 말씀하실 때 연합 정당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네. 이게 잘못돼가지고 짬뽕 정당으로 가면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의 네. 어떤 노선과 정체성은 분명히 해야 되고요. 네. 그 기반 위에서 다양한 견해들이 좀 토론되어지는 이런 문화가나 구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식 의원님께서는 지금 정치혁신실천위원회도 간사도 맡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이 많으시네요. 네. 근데 정치혁신실천회 지금 어디까지 돼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첫 회의를 했고요. 예. 이번 일요일 날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저희가 실천 과제로 할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거기서 이제 대략 저희 실천할 것들이 결정되면 다음 주부터 네. 그것을 이제 국민들께 내놓고 하려고 하고요. 네.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정치개혁과 관련된 수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예. 말잔치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위원회 이름에도 실천위원회라는 말을 두어서 예. 많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확실하게 국민들께 이번에는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조고요. 네. 그래서 이번 일요일 날 모여서 또 무슨 말을 성찬보다는 당장 실천할 것부터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혹시 개헌 문제도 다룰 예정으로 있으신가요? 예, 개헌 문제도 논의는 하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개헌을 바로 공론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또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민생 문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개헌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그 자체도 네. 한번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도 개파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네. 오늘 사퇴한 이제 전 박영수 원내대표죠. 또 네네. 이제 개파의 문제에 관해서 비판을 했는데 글쎄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개파 없어질까요? 구질서는 신질서가 출현해야만 없어지겠죠. 예. 저희가 이제 정치혁신실천위원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두는 게 이제 기득권 내려놓기인데요. 예. 그 기득권 내려놓기를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구질사에서 형성된 이 기득권을 깨지 않고서는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당의 고질적인 개파를 극복할 수 있느냐는 그 개파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력 또 새로운 네. 질서를 만들 수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예. 그걸 못한다면 지금의 개파 질서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공천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공천 문제의 핵심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들의 이 배타적이고 과도한 권한을 어떻게 줄이고 견제하느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늘 네. 공천 문제 갖고 무슨 개파 죽이기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점에서 공천 권한을
어떻게 분산시킬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좀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비례대표 공천이야말로 당 지도부의 마음대로죠. 모두의 권한처럼 돼 있는데 마음대로죠, 뭐. 그렇죠. 그런데 예. 그런 비례대표들도 계층이라든가 세대별로 아하.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아래로부터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당대표가 아예 그 비례대표 공천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공천에 있어서의 이런 어떤 밀실 공천을 막을 수 있는 네. 권한의 분산 예. 이것에 저희가 논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그 당내 독재라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당 지도부가 그렇게 권한이 셉니까? 사실은 당권을 둘러싼 이 개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예. 그 당권이 바로 공천권을 갖고 있기 그렇죠.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이 당대표의 공천권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면 개파를 유지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져서 이 개파가 해체되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공천 문제에 있어서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면 바로 이 개파를 해체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비식 의원님은 또 정무위원회 또 야당 간사도 맡고 있죠? 그렇습니다. 무슨 간사를 이렇게 많이 맡고 있습니까? 몸이 10개라도 못 당하시겠는데. 예, 당에서 일을 많이 시키시네요. 아, 예, 예. 근데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소위를 2개 복수로 두느냐 안 두느냐 때문에 아직도 합의를 못 보셨죠? 그렇습니다. 저희 정무위원회는 정부 부처의 법안 제출 권한을 갖고 있는 부처가 무려 5개나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무위를 하신 분들은 모두 하시는 얘기가 정무위원회를 둘로 나누든지 예. 아니면 최소한 법안 소위를 2개로 나눠서 금융위 공정위 같은 이런 경제부처의 법안을 다루는 데하고 총리실 보훈처 권익위와 같은 비경제부처의 법안을 다루는 2개 법안 소위는 있지 않으면 예. 저희 지금 정무위에만 해도 지금 한 600개 정도의 법안이 지금 계류 상태에 있거든요. 600개씩이나요? 와. 예, 그런데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법안 소위를 일주일에 2번, 3번씩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안을 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법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특히나 다른 상임위는 몰라도 저희처럼 소관부처가 많은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둘로 나눌 수 없다면 법안 소위라도 복수화하는 것이 네.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반대합니까? 새누리당의 의원님들도 개별적으로 저희 정무위원들한테 여쭤보시면 다 법안 소위 복수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요. 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에서 반대래요. 예. 당에서 반대 이유는 뭡니까? 아마 이제 그 법안 소위를 복수화했을 때 법안 소위 그 중에 하나 위원장을 야당에게 줘야 될지 모른다 이런 좀 그런 것 불안감이 때문에. 있는데 제가 그래서 여당에 공개적으로 예. 법안 소위를 복수화해도 2개의 법안 소위 위원장을 다 여당이 해도 좋다. 네. 야당은 그런 법안 소위 위원장에 대한 자리 욕심은 제가 내려놓겠다. 네, 네. 그거 없다. 그러니까 복수화만 해주면 모든 위원장을 다 여당이 해도 좋다라고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동안에 150일 동안 일 하나도 안 하셨죠? 게다가 이제 정기국회 상임위만 안 열렸을 뿐이지 실제로는 국회의원들이 네. 매일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법안 심사 소위 복수가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는 한 발짝도 못 나갈 텐데요, 정무위원회가. 근데 이제 어차피 10월 달에는 지금 매일같이 국정감사를 해야 되고요. 예.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지금 제일 중요한 예산심사가 지금 그렇죠. 지연됐기 때문에 예산심사에 먼저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그 예산심사가 끝나고 나면 11월 달 가서부터 이제 법안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이제 한 달 반 정도 사이에 예. 이 법안 소위 구성 문제도 여야 간에 원만히 합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맡으신 일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식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네,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리면 노인 빈곤이 좀 해결될까요?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1722번님께서는 저도 노령연금을 받고 보니 조금은 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나라 살림도 걱정해야 합니다. 국가 재정에 맞추어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적으셨네요. 8289번님께서는요. 국회의원 세비 인상 얘기가 나오던데 그럴 돈이 있으면 노인 복지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헌신적인 삶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또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휴대전화는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